자, 여러분 오늘 보실 판례는 2018-212610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결 선고가 22년 8월 30일이에요. 매우 따끈따끈한 최신 판례죠. 자,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법에서 조금 판례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여기 3번 보이시죠? 긴급조치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에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까지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인데요. 여기서 피고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위헌적인 어떤 법령 혹은 이런 긴급조치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발령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거에 의해서 위법한 수사를 하고 그런 어떤 결과에 기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심지어 유죄 판결까지 내린 것이 일련의 어떤 국가작용이 과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잠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라고 해서 지금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종전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어요. 자, 종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존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종전이에요. 자, 긴급조치 9호가 그 발령 근거인 구 대한민국 헌법. 자, 80년 10월 27일에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죠. 이게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네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자, 이 긴급조치 9호가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발령이 됐는데요. 자, 이것이 과거에도 이렇게 판단은 됐었어요. 위헌 무효라고 판단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위헌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구금해서 수사 진행하고 공소 제기한 이런 직무행위 그리고 유죄 판결 선고한 법관의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 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과거에 여기 2014년에요. 그리고 한 개 더 2015년에도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자, 이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이른바 이거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죠. 통치행위. 라서 대통령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만 지고요.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의 이런 권력 행사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네요. 자, 어쨌든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 무효라고 선언되기 전이든 이후든 간에 국가배상 책임이 조금 부정이 됐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번에 나온 2022년 8월에 나온 이 사건에서 모두 판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이 판례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폐기가 된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나온다면 이것은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시는 게 옳아요. 판례가 변경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변경된 판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긴급조치 9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요. 뭐 이게 왜 위헌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좀 뭐 역사적인 내용도 좀 있죠. 여러분들 한국사도 공부하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 기타 뭐 영장주의에 또 위반이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발령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적인 성격이 강해서 위헌 무효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이 없어요. 자,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자, 강제 수사, 공소 제기, 유죄 판결 선고까지 이것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작용, 그러니까 수사,
공소제기, 유죄 판결 이런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해서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고요. 드디어 평가가 되고요. 긴급조치 구호의 적용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판결, 유죄 판결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네요. 네, 일단 이게 결론이고요. 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긴급조치 구호의 위헌 무효와 발령 행위 이게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을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긴급조치 구호는 유신헌법의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그리고 긴급조치 구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을 했대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도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서 발령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 무효고요. 그래서 위헌성이 중대 명백한 이상 이렇게 되면 뭐죠? 무효가 되죠. 자, 긴급조치 구호 발령행위 대통령이 한 이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긴급조치 구호가 발령된 것만으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긴급조치 구호를 그대로 적용 집행하는 것이 추가적 직무 집행을 통해서 손해가 현실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판례가 말한 일련의 국가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발령만으로는 뭔가 현실화가 된 건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국가작용, 예를 들어 위법한 수사, 공소제기, 유죄 판결 이런 국가작용에 의해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긴급조치 구호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행위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영장주의가 배제돼 있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특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이 단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다 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아니한 채 위헌 무효인 긴급 조치를 적용해서 내려진 이 유죄 판결까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원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추세였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 교과서에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건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렇죠. 청구기간을 오인해서 각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거. 그거 외에는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뭐 기본권이 침해된 거를 살폈는지 안 살폈네? 그리고 나서 유죄 판결을 내렸네? 이것도 기본권 침해고 좀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독립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직무행위를 포함한 발령, 적용, 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배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조금 포괄적이고 근거가 조금 우리가 볼 때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이제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설 그리고 판례상으로 갖춰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이렇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게 과연 독립적 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거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재판까지가 이런 위헌 위법적인 거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판시했어요. 자, 그래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해서 손해전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 4번이 나와 있네요. 결국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가 위법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결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이렇게 긴급조치 구호의 발령 적용 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의 경우에 긴급조치 구호의 요건,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위헌성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요, 그 발령 적용 집행 과정에서 위헌성이 제거되지도 못한 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는 등 구체적 직무 집행을 통해서 개별 국민의 신체 자유가 침해되게 이르렀다. 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까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정당성을 결여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죠. 드디어 판례가 변경이 됐네요. 앞서서 우리 서두에서 살펴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판례들, 긴급조치 구호와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판례들은 모두 변경됐어요. 네, 이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판례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